안녕하세요. 테크형 권건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태블릿 제품인 애플 아이패드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윤건일 기자와 함께 OLED 아이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 OLED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애플이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를 LCD에서 OLED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 10년 전이죠. 애플이 2010년에 아이패드를 처음 출시했었는데요. 올해 나온 모델까지 10년 넘게 쓰던 LCD를 향후 OLED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출시하는 제품부터 OLED가 탑재되는 건가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2년 일부 모델서부터 OLED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2023년부터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패드를 보면 프로 모델이 있고 일반형 모델이 있고 프로도 11인치, 12.9인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OLED가 아무래도 고가의 디스플레이인 만큼 프로와 같은 소수 모델서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을 하고 이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고 향후 OLED 개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큰 고객사잖아요.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공급하게 될까요? 아이패드용 OLED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공급이 유력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 또 애플과 LG 디스플레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생산 플랜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사는 애플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서 아이패드용 OLED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공급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패드용으로 공급하는 OLED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술적 특징도 좀 파악을 했는데요. 플렉서블하고 리지드 OLED 기술을 합친 하이브리드 타입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딱딱한 유리를 TFT 기판으로 사용해서 리지드 OLED 특성을 갖추면서 소자를 보호하는 봉지재는 TFE를 적용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E가 플렉서블 OLED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 봉지재로 사용하던 유리 대신 얇은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리보다 얇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께가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이 패널을 UT 패널이라고 부르고 LG 디스플레이는 AT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소비자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시장이 워낙 커서 산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 애플이 아이폰에 이 OLED를 탑재하면서 중소형 OLED 시장이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OLED 채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인데요. 애플의 이번 전환은 중소형 OLED 시장 확대랑 투자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패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블렛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연간 5천만 대 정도가 판매되고요. 이게 매년 2억대가 판매되는 아이폰과 비교하면 좀 적어 보이지만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크기가 11에서 13인치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략 6인치 정도 되니까 아이패드는 스마트폰보다 3배에서 4배 큰 OLED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아이패드 5천만 대가 전량 OLED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1억 5천만 대에서 2억 대의 아이폰 OLED와 맞먹는 수요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디스플레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확대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모델서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패드용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에 이 양사가 투자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투자 부분은 NDA가 맺어질 수 있고 영업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소형 OLED 시장의 확대에 따른
양사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 1위 삼성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리면 하반기 약 3조 원대의 설비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는 TFT 라인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서 현재 충남 아산에 있는 7-2 라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중소형 OLED용 TFT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3조 원 된다는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 가을 출시될 아이폰 13에 대응하기 위해서 A3 팹에 있는 LTPS 라인을 LTPO로 전환했습니다. LTPO는 저전력을 구현하는 TFT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LTPS를 LTPO로 전환하면서 생산 능력이 일부 감소하는 캐파 로스가 생겼습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7-2 자리에 LTPO 기반의 TFT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손실 부분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증설 투자라기보다는 보완 투자에 가깝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 투자하면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투자할 것 같은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삼성보다 좀 더 규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파주에 중소형 OLED 라인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OLED 소재를 패널에 고정시키는 증착 라인을 확대하는데 약 4에서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3조, LG 디스플레이는 약 4조에서 5조 정도를 투자하면 최소한 7조 원 이상이 이제 조만간 시장에 투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7조라는 금액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또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오랜만에 단행되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 중소형 OLED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2017년 아이폰 X이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에 처음 OLED를 쓰기 시작했을 때를 전후해서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투자가 이뤘지만 이후에는 OLED 공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약간 숨고르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좀 중단되다 보니까 장비 업체는 이제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OLED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노트북으로 확대 적용될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재개와 함께 OLED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투자가 시작되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른바 후방 산업계를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장비 쪽이 먼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신규 라인을 구축하려면 장비가 깔려야 하니까요. 중소형 OLED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장비로는 증착기, 노광기, 스퍼터, 인장기 등이 있습니다. 증착기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방막 형태의 화소를 형성하는 장비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일본 캐논 도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를 증설한다고 하면 캐논 도끼의 증착기가 아마 필수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노광기는 디스플레이에서 픽셀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TFT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이 분야 역시 일본 장비사들이 앞서 있습니다. 캐논이나 니콘이 유수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장비 쪽은 일본 기업들이 강세네요. 아까 언급한 스퍼터나 인장기 이쪽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스퍼터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산화물이나 금속 물질을 진공 상태에서 고르게 분사하는 장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로 국내 스퍼터 업체인 HN 이루자에서 공급을 받았고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아바코나 일본 알박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들 회사들의 장비가 공급될지 관심입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장비로 인장기라는 게 있는데 인장기는 마스크를 평평하게 당겨 고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증착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국내 힘스가,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KPS라는 회사가 인장기 쪽에서 협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장비는 이렇고 OLED가 아이패드나 어떤 태블릿 또 노트북으로 확산하게 되면 당연히 발광 재료 같은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재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 OLED 시장이 성장하고 최소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직접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들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투자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